반갑습니다. 데이터로 도시를 읽는 유튜브 채널 킹메이커입니다. 저는 여론조사하고 있는 티브릿지의 박혜성입니다. 반갑습니다. ITG 데이터에서 빅데이터 하고 있는 유시대 실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성과분석 전문가 김영박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LG 인플루언서에서 데이터를 판매하고 있는 이중수 책임입니다. 저희들 이제 복장을 보니까 계절이 바뀌고 있다는 걸 실감할 수 있네요. 반팔에 다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직까지 기술이 부족해서 생방송을 하지 못하고 녹화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얼마 전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서 정치권이 이러저러한 또 평가도 하고 술렁술렁합니다. 교수님, 예. 이거 서로 약속이 안 된 대련인데. 왜 약속이 안 돼 있는 좋습니다. 돌발. 마케팅 전문가가 보시기에 네. 그리고 빅데이터 전문가가 보시기에 네.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좀 어떠셨어요? 아니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본인이 다 얘기해놓고. 제가 보기에 이 두 사람은 그거 정치적인 멘트 하기에는 좀 조심스러워하실 것 같고 아니. 가장 자유로우신 분이니까. 아니 왜냐하면 우리 사실 그거 선거하기 전에 우리끼리 이미 다 얘기하고 이게 몇 대 몇까지 지금 몇 프로 몇 프로 지금 퍼센트까지 다 맞췄던 분 아니에요? 거의 그랬어요. 네, 거의 저도 그래가지고 우리 그 얘기하고 나서 이거 결과 나온 거 보고 야 이거 킹메이커 진짜 무섭구나. 거의 그 격차까지 몇 네, 퍼센트 차이 날 것이다. 끝까지 거의 맞추셨던데. 실은 제가 이 질문을 꺼낸 이유가 그 자랑 한번 하고 싶어가지고. 야. 그러니까 아니 왜냐하면 나도 그거 결과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야, 그러니까 저는 진짜 이제 데이터대로 가는구나. 그렇죠. 네. 저는 이제 우리가 이제 주로 도시 얘기를 하는데 이제 강서 보궐선거를 보면서 이제 아주 오래간만에 제 정무부자지 않습니까? 그렇지, 선거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보고 느낀 감정 느낀 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뭘 느끼셨어요? 제가 서두에 이 얘기를 꺼낸 이유는 이제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패배한 선거고 야당 입장에서는 승리한 선거인데 이게 좀 이제 근본적인 이제 근원으로 좀 들어가면은 사실은 이 선거는 승패가 갈려 있는 선거였었거든요. 우리 킹메이커에 보면은 진보적 정당을 지지하는 핵심 지지층이 한 12만 1000명 정도가 됩니다. 네. 그리고 보수 정권을 지지하는 핵심 지지층이 9만 9천 정도 돼요. 이걸로 퍼센테이지로 보면은 진보 진영이 한 53% 아니다 57% 그리고 보수 진영이 한 43% 14% 정도가 원래가 차이나 기울어진 그렇죠. 거예요. 원래 역대 선거 결과나 이런 것들로 보면은 그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그때 우리 다 얘기했던 네. 거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좀 진보 진영이 좀 더 많이 나오면은 이제 좀 더 큰 차이로 이기는 거고 보수 진영이 더 많이 나오면은 격차가 좁혀지든지 역전할 수 있는 거였는데 이제 이번에 17% 포인트 차로 승패가 갈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참 이게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약간 오만하게 선거를 했다. 거기 이제 보궐선거에 규칙 사유가 있는 후보를 바로 사면복권시켜서 내놨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보수 핵심 지지층에서도 이게 투표장에 나오기가 약간 꺼려지거든요. 이런 거 하나. 두 번째가 이런 선거를 할 때 보수 여당은 조용하게 선거를 해야 됩니다. 이런 거 할 때는 정치적으로 키울 게 아니라 그 동네 어차피 보궐선거는 이 투표율이 낮거든요. 그러면은 이익 선거를 하게 해줘야 돼요. 지역에 어떤 경제적인 혜택을 줄 테니 선거에 나와서 정부 여당 후보를 지지해 주세요라고 해서 약간 경제적 선거로 판을 끌고 갔어야 되는데 야당 심판으로 끌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 보궐선거에 화가 난 야당 지지자들은 더 투표장에 더 나오는 거고 정치 선거가 되니까 정부 여당에 대한 심판 서로 심판하자고 하는데 사실은 정부 여당에 대한 심판이 더 커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14%포인트 정도의 격차가 있는 지역에서 정부 여당에 대한 심판 여론을 가진 사람들이 투표장에 더 나왔다. 그래서 17%포인트 차이로 승패가 결정이 난 거죠. 그래서 아니 근데 나는 그거 보고 또 솔직히 후회했어. 네. 그때 그거 까자고 할 때 그냥 까자고 할 거야. 우리 왜 위험한 짓을 하냐. 하지 말자.
사실 내가 좀 약간 반대했는데 아이씨 그렇습니다. 나온 거 보고 아 그때 까자고 하니까 이걸 미리 아니, 우리 그- 한번 걸고 하자. 제가 그럴 줄 알고 정봉주 TV에 가서 까고 왔습니다. 그때 가서 이제 저 핵심 지지층의 격차 이렇다고 아예 숫자로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니까. 그러니까 아 그래서 그게 자꾸 회자가 또 됐구나. 네, 킹메이커 얘기가 그렇죠. 나온 게 네, 네. 이미 우리 없는데 몰래 가서 혼자 겁쟁이들만 있으셔가지고 딴 데 가서 까고 왔습니다. 우리 너무 보수적이야. 그지? 또 저희가 다 숫자 뒤에서 만들어 드려야 되는 얘기도. 그러니까 뭐냐? 근데 그럼요. 숫자쟁이들은 보수적일 수밖에 아, 없어요. 맞습니다. 그러지 앞서 이제 오늘 본론 가야 되니까 마지막으로 또 제가 정부 여당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인 의견을 드렸으니까 야당에 대해서도 순서를 좀 하자면 17%포인트 차이로 큰 격차로 이겼다라고 해서 대승을 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원래 거기는 그냥 이길 거. 14%포인트는 기본적으로 그렇죠. 가는 데예요. 이길 거 이긴 거니까. 야당이 잘해서 막 대승한 것처럼 이렇게 기고만장하거나 막 바람이 들어서는 안 됩니다. 반성하고 그것도 진짜 정확한 지적이신 것 같아요. 그 질서정연하게 약간 알고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죠? 아마 알 거예요. 그죠? 얼마나 그 사람들이 뭐 모를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잘 알아주기를 기대합니다. 자, 그 이제 정치 얘기 잠깐 저희가 외도를 했고요. 다시 본론으로 들어오겠습니다. 실장님, 네. 오늘은 어디를 갑니까? 네, 지난 제주편에서 사실 살짝 예고를 한번 드렸는데요. 그때 교수님께서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소비 유입이 소비 유출보다 많은 도시가 전국에 4개 있다. 그게 서울, 강원, 제주, 그리고 충북이었어요. 근데 사실 그렇죠. 예, 네. 서울이야 뭐 사람들도 많이 살지만 그보다 뭐 산업이나 상업적인 기능들, 경제적인 기능이 몰려 있으니까 1위인 게 뭐 당연히 이해가 되고 강원이나 제주 같은 지역은 관광지니까 외부 유출보다는 유입이 더 많겠지라는 게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데 다들 그때 4위 충북에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죠. 약간 의아했죠. 충북이 뭔데 그 유일한 4개 지역에 들어갔고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을 한번 선정해 보자 해서 충북의 대표 도시 청주를 한번 선정해 봤습니다. 청주 하면은 이제 충청북도의 도청 소재지이고 이제 막연하게 이제 그 충북의 핵심 도시이고 네. 그럼 당연히 큰 도시겠죠. 그런데 충주 하면은 뭘 알고 있어? 얼마나 자주 가봤어? 그러면 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막상 떠오르는 이미지가 별로 없습니다. 네. 제가 오늘 가장 많이 말씀드리게 될 단어가 생각보다라는 말일 것 같아요. 생각보다. 생각보다 맞아. 청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또는 일반적으로 아예 모르거나 무관심한 것보다는 면적도 크고 인구도 많고 산업도 발달해 있고 상업적인 상권도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그런 얘기를 하면서 대체 이런 큰 도시가 왜 우리한테 일반적으로는 잘 안 알려져 있는지 그걸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오늘도 한번. 그러니까 진짜 그건 나만 그런 건 아닌 거죠? 그렇죠. 일반인들이 다 그런 거죠? 어? 아마 그럴 겁니다. 충북? 어? 그 중에서 청주? 제가 왜 나와? 뭐 약간 이런. 그러게요. 저도 일 때문에 한 2번 간 것 같은데 뭐 그냥 그때 무슨 일이었다는 기억이 나는데 도시에 대한 인상은 별로 안 남는 것 같아요. 약간 저는 좀 그렇게 스쳐 지나왔던 도시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게 다 모두 동일한 현상이구나. 비슷한 감정을 가지고 있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청주는 왜 그러한지 데이터를 가지고 좀 더 입체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인구가 이경수 책임 담당이 완전히 아, 되어버렸어요. 네, 그럼요. 저는 막 자료 챙기고 완전 그러면서. 양도양수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인구 준비해 오셨죠? 아, 네네. 청주의 인구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충북의 인구가 159만입니다. 근데 청주가 현재 85만으로 전체 절반? 충북 인구 53% 절반 정도 절반이 됩니다. 넘네요. 네, 뭐 창원시가 100만 정도로 많다고 하는데 실제 경상남도가 326만 명입니다. 그래서 뭐 창원시가 30%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비중을 가지고 그러네요. 충청북도의 절반 이상의 인구가 청주에 몰려 계신다. 네, 그리고 청주시가 대한민국에서 14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 비수도권 일반시 중에서는 창원이 1위, 청주가 2위가 되겠습니다. 광역 시도를 제외하고 예. 그래서 원래는 2004년까지는 1위를 했는데 2010년도에 통합 창원시가 나오면서 2위로 밀렸고 현재 계속
뭐 통합 청주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계속 이 일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청원군하고 아마 합쳐지면서 네네. 인구가 좀 늘었을 거예요. 2014년도에 청원군하고 합해지면서 인구가 늘긴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청주시는 12만 명의 작은 도시로 출발했습니다. 언제? 66년도에 멀리 가시네요. 66년도부터 해서 12만의 도시였습니다. 뭐 청원군이 훨씬 더 많았고요. 아, 청군이 더 예, 컸어요. 그때는 2.5만 명. 그래서 그때도 충청도에 저기 뭐 도청 소재지였어요. 66년도에도. 도청 순식까지 확인을 못 해가지고요. 그래서 쭉 진행을 했었고 저희가 2010년도에 65만까지 증가를 했고 2014년도에 통합 청주시가 되면서 청원구가 통합되고 83만 명까지 늘어났습니다. 근데 2015년에 들어서 인구 성장이 멈추면서 세종시가 생기면서 인구 성장이 멈췄고요. 아, 좀 유출되겠네요. 슬슬 세종시로 이동하는 현상이 좀 있었고 수밖에 없죠. 근데 뭐 세종시가 성장하면서 뭐 청주가 그렇게 대전처럼 쭉 빠지진 않는데 낙수 효과로 뭔가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데 젊은 층들이 약간 빠지고 있는 그래서 약간 노령화가 조금은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따가 좀 얘기가 좀 더 자세히 다뤄지겠지만 거기 뭐 꽤 큰 뭐 하이닉 성장 이런 것들도 좀 있고 그런 데도 약간 노령화는 진행이 되는. 노령화 지수가 평균 이상이에요? 전국 평균 이상입니까? 네, 그 부분을 좀 보기 전에 저희가 이 자료를 조금 준비했는데요. 이 다르면 연령대 인구 변화를 좀 어. 보여줍니다. 딱 보시면 그 젊은 층의 인구들이 조금 내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고 어르신들 60대 이상이 올라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보시면 19세 이하는 19년 대비 23년에 10% 정도 감소하고 대신 이제 60대 이상은 25%, 70대 이상은 15%씩 증가하는 현상. 그래서 젊은이들은 감소하고 있고 좀 어르신들은 늘고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노령화 지수가 심각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지만 실제 노령화 지수를 보시면 전국 평균 노령화 지수가 저희가 전국이 1.67입니다. 근데 청주시 전체는 1.22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평균에 비해서는 좀 괜찮다. 평균에 비해서는 젊다. 근데 이제 노령화가 가속될 거냐 말 거냐는 이 정책에 따라 다른 거고 실제 아직까지는 이제 추세상으로 노령화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젊다. 그래서 구로 보시면 흥덕구가 0.97. 아직까지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일 낮은 건 서원도가 1.72. 그래도 전국보다는 조금 더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노령화 지수는 뭐 전체적으로는 뭐 좋지만 향후적으로 이렇게 인구에 대한 고민들이 조금 내부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또 항상 강조하시는 게 생활인구지 않습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생활인구라고 하면 그 지역에 24시간 중 3시간 이상을 거주하는 사람들을 생활인구에 포함시킨다고 합니다. 자, 청주의 생활인구는 어떻게 돼요? 네, 청주 생활인구를 보면 잠시만요. 저희가 그리고 충북의 중심 도시라서 생활인구가 거주인구보다는 더 많겠네요. 네네. 그래서 유동인구 생활인구를 보면 28만 정도. 그러니까 흥덕구가 28만 정도 되고요. 상당구, 청원구, 서원구가 18에서 20만 정도, 20만에서 18만 정도 되면서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저희가 원래 그래프로 그리려고 했는데 너무 재미가 똑같아요.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안 그렸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거의 생활인구에 변화가 없고 제 인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재미없는 도시. 사람의 변화가 월별로 뭔가 변화가 많이 나야 되는데 제주도처럼 7, 8에 빠지고 뭐 강원도처럼 늘어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좀 재미가 없습니다. 근데 그래서 원래 사업단지가 있는 도시들이 그렇게 좀 재미가 없습니다. 여기 사업단지 그 안에서만 생활이 일어나는군요. 여기도 무생무치? 무생무치. 그래서 제가 약간 더 재미있는 데이터를 찾아보려고 내년에 뭐 총선도 있고 하니까 네. 그러면 거기에 그 생활하는 사람 중에 그 지역에 유권자가 몇 명 있을까? 그 지역에 선거구에 사는 사람이 몇 명인가? 를 저희가 조금 찾아봤습니다. 선거 구민. 그 선관위 가면 다 나오는데. 근데 그거는 몇 명이 있냐, 그 주민등록 인구가 몇 명이냐고 여기는 돌아다니는 사람 중에 몇 명이 거기에 몇 프로가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드러나 봅시다. 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표에 보시면 저희가 뭐 전체 구 전체를 다 하기에는 그러니까 흥덕구 같은 경우는 73%가 거주민이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있고 상당구 79%, 서원구 71%, 청원구 78%에서 비슷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게 재미가 없지 않나라고 해서 이제 하나만 또
그래서 하나만 또 빼봤습니다. 저희가 상당구만 한번 해봤어요. 예. 상당구 좀 재밌습니다. 그래서 도청이. 보시는 것처럼 제일 아래에 있는 가야면은 50% 정도 평균. 그러니까 50%가 외지인인 거예요. 그 지역에 투표권이 없는 사람들이. 그리고 뭐 다른 뭐 용당, 뭐 응암 뭐 이런 데들은 또 그 지역의 사람들이 많은 80% 90% 가까이 되는 뭐 그런 지역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별로 보시는 것처럼 주말에는 조금 비율이 줄어듭니다. 유권자 비율이. 네, 그러니까 주말에는 사람들이 놀러 많이 오는 곳.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요 제가 찾아놓은 요 9개, 8개의 구는 동은 주말에 사람들이 많이 오는 어디 관광 그 안에서도 관광지 성격이 있는 곳을 제가 여기 추려봤고요. 이쪽은 보시는 것처럼 주말에 변화가 없습니다. 여기는 관광지가 아닌 거예요. 그냥 여기는 사람들이 쭉 들어오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고. 들어오는 사람이 없는 거죠. 다 나가버리는 거죠. 나가버리는 게 비율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거주지. 방금 전에는 이제 관광지나 어떤 유흥지나 관광지다 될 거고 여기는 거주지 개념의 곳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사람들이 되려 주말에 늘어납니다. 사람들이. 왜냐하면 나가버리니까 사람들이 오는 사람들이 안 와버리니까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고요. 비율이 늘어난다는 거죠. 유권 네, 생활 비율이죠. 비율이. 비율이. 사람이 늘어나는 거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효과적으로 더 내 그 뭐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뭐 선거에 나오신 분들이 말했을 때 나의 유권자들이 들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네. 데이터들이. 그리고 내년에 이제 내년 4월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총선이 있는데 아마 12월쯤 되면은 예비 후보자 등록을 하죠. 김 PD님. 이제 저런 자료들도 되게 중요하겠네요. 가서 이제 12월달 예비 후보자 등록을 하게 되면 이제 명함도 뿌리고 현수막도 달고 그래야 되는데 아니 남의 동네 유권자들 많이 다니는데 그렇죠. 사실 그렇죠. 이거 명함 뿌려봐야 쓸데없는 짓이잖아요. 네, LG U+에 문의를 하시면은 저런 자료를 유료로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킹메이커도 자료가 있습니다. 아, 킹메이커 있습니다. 킹메이커에서 충분히 조회할 수 있어서 저에게 문의하시면은 제가 좋은 자료를 다 여기 뭉뚱그려서 서비스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제가 요거를 예. 잠깐만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또 보시면 있어요? 요걸 이제 숫자로 보니까 네. 모르겠다 싶어서 제가 그 지도를 한번 동으로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이 있는 곳이 좀 낮은 곳, 파란색이 높은 곳, 노란색이 약간 중간 정도 되는 곳.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중앙동이나 성안동 쪽 어떻게 보면 중심지에 가까운 곳들은 거기 뭐 시청 있고 막 이러거든요. 번화가들은 50% 정도. 그래서 거기는 어떻게 보면 참 선거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뭐 유권자를 찾기 어려운 동네고 이 다른 동네들은 그래도 이쪽은 청주 쪽은 다른 동네는 그래도 그나마 80% 정도 사람들이 있다. 이런 부분에 좀 착안을 해서 뭔가 동선을 짜거나 뭔가 하실 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날이 진화하고 있는 우리 이종수 책임입니다. 데이터가 갈수록 좀 다양해지고 뎁스가 있어지는 성장을 하고 있는 우리 이종수. 자, 주 실장님. 네. 이제 아까 저기 설명 중에 뭐 충청북도 인구의 53%가 저기 네. 청주에 거주하고 있고 아마 그 이제 그 도단위 광역에서 그 도청이 소재하고 있는 도시에서 아마 이 정도까지 그 전체 인구가 인구 비중 이 정도까지 이렇게 몰려 있는 데는 흔치 않을 것 같아요. 그 청주라는 데가 전국에서는 좀 어느 정도 포지션입니까? 네, 아까 책임님께서 인구가 85만을 넘는다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사실 이렇게 85만이 넘는 도시가 실제로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아까 이제 광역시를 다 합쳐도 14위라고 해주셨는데 이거를 이제 시군급급 229개 중에서 몇 위인지 봤더니 7위입니다. 근데 이 7위니까 앞에 6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6개가 지금까지 저희가 방송에서 많이 다뤘던 도시들입니다. 그렇죠. 수원, 네. 용인, 고양, 창원, 화성, 성남. 거의 대부분 했네요. 다들 덩치가 크고 입김이 큰 지역들이 앞에 이제 상위 6개고요. 잠깐 오늘 유난히 창원 얘기가 많이 나오네. 그러니까 왜냐면 다음번에 창원 할까요? 그것도 아주 좋은 생각이네요. 우리가 그 7개 다 다루는 걸로 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앞에서 많이 다뤘던 지역들이고 근데 이제 8위인 지역도 보시면 8위부터 보시면 부천, 남양주, 천안, 그다음에 서울에서 제일 큰 송파, 전주, 안산 이런 지역들입니다. 거기보다 더 크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여기보다 더 큰데 이런 지역들 다 들어보시면 여긴 되게 센 지역들, 사람 많고 입김 센 지역들인데 청주도 그 정도급 레벨이 되는 인구를 가진 지역이다. 생각보다 인구가 굉장히 많다. 이걸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강원도 할 때 강원이 강릉의 강,
원주의 원. 그래서 이제 그 그렇죠. 두 대표적인 도시를 합쳐서 강원도였고 뭐 그런 뭐 경상도도 그렇고 이제 다 있는데 충청도는 이제 충주의 충이죠. 그 청주의 청. 그러니까 충청도는 전라북도에가 대표적인 도시들이 있었네요. 옛날에 네. 충청도가 만들어질 때는 충주와 청주가 좀 비교해 볼 만한. 충주도 전라북도의 아주 저기 큰 내륙 도시잖아요. 네. 근데 충주는 사실은 인구가 20만 8천 명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청주의 4분의 1 수준이죠. 속초하고 강릉 같네. 그렇죠. 지난번에 저희가 강릉이나 속초 같은 지역을 비교했는데 그때는 관광지다 보니까 실제 생활 인구는 실제 그 거주 인구보다는 편차가 줄어들면서 비교를 할 만한 체급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사실 충주나 청주는 그런 관광지가 아니기 때문에 거주 인구로만 놓고 보면 4분의 1 수준. 그래서 이제 같이 비교하기에는 체급이 조금 안 맞는다. 그래서 이제 주로 많이 비교하는 도시가 충남의 제일 도시 천안이에요. 천안하고. 그래서 이제 천안이 65만 정도 되거든요, 인구가. 그래서 이제 천안과 청주를 비교하는 경우가 꽤 있는데 실제로 청주에서 일을 실제로 해보면 청주 분들은 천안이랑 비교하는 거 그렇게 좋아하시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랑 비교를 해달라고 말씀하시냐면 경기도 고양, 용인, 화성, 성남 아, 우리 수도권하고 바로 네. 비교 또는 대상이지. 경남 창원 창원. 아니면 대전, 광주, 울산 같은 광역시랑 우리를 비교해줘야지 무슨 소리냐 이런 얘기를 주로 하는 프라이드가 있으세요. 인구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최소 광역시는 못 가더라도 특례시까지는 가보자 하는 의지가 큰 도시가 또 청주입니다. 아, 특례시 정도를 만들어 보고자 네. 하는. 100만이 넘으면 이제 특례시가 되니까요. 그걸 한번 넘겨보자 이런 이제 똘똘 뭉쳐서 넘겨보자 이런 내부적인 그런 공감대가 좀 형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인구뿐만이 아니라요. 면적도 굉장히 넓은 도시가 청주입니다. 청주시 면적이 전체 9억 4,100만 제곱미터 정도 되는데요. 얼른 가면. 예, 얼른 감이 안 오시죠? 네, 역시 229개 시군구로 비교해 보면 22위에 해당합니다. 서울시 전체 면적의 1.5배 정도. 서울시 전체 면적이 1.5배 정도 되는 게 청주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 이제 비도시 지역을 빼고 도시 지역만 놓고 보면 3억 3천만 제곱미터로 전국 순위가 13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인구도 많고 생각보다 면적도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가 청주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또 공항도 있어요. 예, 그래서 맞아요. 그 제가 알기로 뭐 원주 뭐 이쪽에 사시는 분들 그리고 경기 남쪽에 사시는 분들도 제주도 갈 때 김포까지 안 오시고 청주로 많이들 가시더라고요. 그렇죠. 청주공항에 차 그렇죠. 세워놓고 차 세우기도 더 편하다고. 근데 이제 이렇게 땅도 넓고 인구도 많고 이렇게 보니까 또 공항 이런 인프라도 있고 이게 상당한 그 규모와 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지역 같은데 앞서 우리 모두가 다 이제 그 동의했다시피 이게 좀 강한 인상이 별로 없는 느낌이에요. 네. 그 이유가 뭘까요? 자, 일단 뭐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딱히 특징이 될 만한 거를 개발하지 않았거나 또는 못했거나 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주가 고향인 분들한테도 이렇게 물어봐요. 청주에는 뭐가 유명하냐? 그러면 한참 생각하다가 SK 하이닉스? 그러니까 하이닉스. 이게 근데 사실은 이게 무슨 그건 이천에 너무 있고. 근데 왜냐면 이제 외지인들은 우리 고향엔 뭐가 유명해라고 말해도 외지인들은 모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내지인 자기조차도 청주에서는 뭐가 유명한지 이렇게 망설이고 모르고 결국 얘기하는 게 산업단지 이름을 얘기한다? 이거는 조금 사실 문제가 있다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홈페이지를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청주에 있는 4개, 흥덕구, 상당구, 서원구, 청원구의 4개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각 지역은 자기네 지역은 뭐라고 자기네를 홍보하고 있는지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 자료를 여기다 띄워놓고 말씀드리면 흥덕구에서는 KTX 오송역, 오송역이 그렇죠. 그리고 시외버스 터미널이 있고요. 그다음에 청주 산업단지 오송 생명과학단지가 있어요. 그렇게 소개를 자기네가 해놨어요. 그다음에 교원대, 충청대, 한국폴리텍대. 아주 청주가 교육의 도시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대학교들이 있다고 이제 소개를 해놨고, 그리고 사실 직지심체요절이라고 우리나라 최초의 금속 활자본이 나온 데가 이제 흥덕사인데, 그게 이제 여기 흥덕사가 이쪽에, 흥덕사지가 이쪽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흥덕구는 자기네들 소개를 해놨고요. 상당구는 도청, 충북 도청과 청주시청이 있어요. 그리고 청주에서 그나마 외지인들이 조금 아는 육거리 시장이라는 가장 유명한 시장이 상당구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안길. 가장 발달한 상권이 성안길 상권인데 그쪽을 이제 상당구가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원구에서는 충북대, 청주교육대, 서원대, 한국방송통신대 역시 대학교가 위주로 이제 소개가 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청원구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국제공항이 있고 초정약수, 약수터 그 약수몰이 있고 오창과학산업단지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설명하니까 그래도 들어본 것들이 꽤 있는데? 생각보다 많네요. 아니, 생각보다 또 공항도 있고 KTX 역도 아. 있고 아니면 이런 교통 중심지도 있고 대학교도 생각보다 꽤 있네. 공항이 있고 응. KTX 역사 있고 뭐 그리고 이제 산업단지들이 좀 있고 산업단지 응. 있고 그리고 약수물이 있구나. 어. 이 정도로 이제 파악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사찰도 아주 유명한 근데 제가 이거를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여러 번 보다 보니까 이 자료는 사실은 외지인한테 보라고 만들어 놓은 자료라기보다는 청주 시민들한테 보라고 만들어 놓은 자료 같다라는 느낌이 하나 들고요. 자부심을 가져라. 그리고 들어본 적은 있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런 비슷한 시설을 보유한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매력적이다 또는 뭐 비교 우위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하기에는 조금 약한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약간 무궁무진하다. 굉장히 자기네를 표현하라고 했지만 그게 효과적이지 않다. 또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굳이 이게 이 지역의 특징이라고 말할 만한 것들이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건 주시태 실장의 개인적인 맞습니다. 판단인데 혹시 청주 사시는 분들 아 뭐야 진짜. 저기 또 열심히 들어오셔가지고 아, 악플을 좀 달아주십시오. 야, 너잘 아, 모르고 하는 좋습니다. 얘기다. 네. 아 그럴 수 있습니다. 악플도 관심인데. 아 그럼요. 노이즈 마케팅. 그보다 낫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청주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제 인구, 청주시에 대한 일반적인 좀 이제 겉핥기식의 이런 일단 형태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청주의 경제는 또 상권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우리 김영학 교수님으로부터 재밌는 얘기 한번 들어볼 수 있도록 계속해서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